반갑습니다. 심야계 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루돌프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순한 술록의 모습에 산타의 썰매를 끌며 하늘을 달리는 조금은 동심 가득한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루돌프라고 알려진 술록과 한마을에 관한 괴담입니다. 한마을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 이성훈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은 저에게 휴가와도 같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혼자 여행을 가기로 결심했죠. 혼잡한 한국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곳이 바로 북유럽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조용한 산골 마을은 그야말로 힐링의 명소이기 때문이었죠. 도시의 번잡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 이곳이라면 정말 마음의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겨울의 마을은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하며 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동하기를 14시간, 긴 시간 이동 끝에 드디어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아름답게 내린 마을은 정말 보자마자 탄성이 절로 났습니다. 저는 서둘러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분위기는 더욱 고즈넉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캐빈, 벽난로에는 장작이 타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동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마을에는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반짝이는 트리, 붉은 리본, 그리고 작은 가게들에서 흘러나오는 캐럴 소리. 사람들은 준비가 한창이라 정신이 없어 보였다. 여행객인가요? 여긴 외지인이 자주 오는 곳이 아니어서 반갑네요. 괜찮으시다면 저희와 같이 마을을 꾸며보지 않으실래요? 내일 축제가 있거든요. 한 남자가 다가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나는 남자를 따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축제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사람을 만들고 어른들은 화려한 장식을 달며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담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도 평화로운 하루가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일상을 엿보고 지역 음식을 맛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축제를 위해 모닥불과 음식 준비를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축제의 날이 되자 마을 중앙 광장에서는 커다란 모닥불이 타올랐고 사람들은 다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저도 그들 틈에 섞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한 어르신이 제게 다가와 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혹시 우리 마을의 전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전설이요? 아니요, 무슨 이야기죠? 노인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백 년 전 이 마을은 끔찍한 겨울을 겪고 있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던 시기였지. 마을 사람들은 괴로움에 모시겨 신에게 제를 올렸다네. 그때 붉은 눈에 술록이 나타났지. 내 놈들이 나를 불렀느냐? 붉은 눈을 한 술록을 보자 사람들은 신이 내려왔다며 마을을 살려달라며 빌었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주겠다. 대신 10년마다 너희 인간들 중 한 명을 제물로 데려가겠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내 놈들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다. 그 일이 있은 후로 마을은 순식간에 번영이 되어 풍요로워졌다네.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마을이 대성하여 발전하게 되었지. 그 덕에 지금까지 마을이 유지가 되고 있네. 다만 재물을 바치는 계약이 아직 존재하지만 말일세. 그럼 지금까지도 그 계약이? 맞아. 그 계약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지. 이번이 그 재물을 바치는 해일세. 그럼 또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전설 같은 것 때문에 어떻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제물을 바치는 거죠? 미안하지만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놈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지.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어두운 눈길에 달빛에 의지하여 많은 생각에 잠겨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동물의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뭐지? 그리고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저는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점점 가까워지는 붉은 불빛.
그것은 어르신에게 들었던 그 술록이었습니다. 술록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고 저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술록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저 멀리 숙소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살기 위해 더 빨리 달렸습니다. 간신히 숙소에 도착한 뒤 불을 끄고 숨을 죽인 채 벽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얼마 뒤 문 앞으로 발굽소리가 가까워졌고 문틈 사이로 술록의 차가운 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방에 가득 찼고 곧이어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에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두려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문이 부서지며 술록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술록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실체를 마주한 술록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붉은 눈에 날카로운 이빨, 거대한 몸집, 마치 신화에서 나올 법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놈이 이번 재물인가 보군. 인간들의 기도를 들었다. 뭐라고요? 당신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군. 인간들은 자신들을 위해 스스로 재물을 바치는 것이다. 내 놈들이 나를 부른 것이냐?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만 주신다면 제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저 사람이 방문객이요? 그렇소. 아주 먼 곳에서 왔다고 하더라고. 이번 제물은 저 사람으로 합시다. 매년 열리는 축제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다. 재물을 물색하기 위한 도구일 뿐. 네 놈은 이용당했을 뿐이다. 근데 내 놈은 이 마을 인간이 아니구나. 목숨을 살려줄 테니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라. 왜 나를 살려주는 겁니까? 내가 맺은 계약은 내 놈이 아닌 이 마을이다. 외부인 너에게 해당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떠나라. 어차피 넌 나에게 잡아먹히든 살아남아 마을 사람에게 죽임을 당하든 내 운명은 정해져 있다.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는 나에게 경고를 하고 유유히 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 또한 술록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서둘러 그 마을을 떠났습니다. 눈보라에 죽는 게 차라리 더 낫겠군. 그리고 다음 날 마을 사람들은 제가 떠난 자리를 보며 안심했습니다. 재물이 제대로 마음에 들었나 보군. 이걸로 당분간은 안심일세.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은 회관에 모여 만찬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아주 멍청하구만 그래. 한 잔들 합시다. 이게 무슨 소리지? 내 이놈들 감히 나를 농락하다니. 내 놈들의 씨를 다 말려버리겠다. 자신이 농락당한 것에 분노한 술록은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렇게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이기심을 채웠던 마을은 분노에 휩싸인 술록에 의해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